구독자님들 오늘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별소장은 아침부터 나와서 어디 왔냐? 바로 제송역 왔습니다. 부산역 같은 제송역. 바로 르엘이 시작하기 때문에 안 와볼 수가 없다. 네. 르엘 막 쪽지 받자마자 막 바로 막 현장 와버린다. 오늘 막 수령님 봉도 없어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급조한 저기 그 볼드모트 알죠? 볼드모트 떡갈나무 지팡이도 구했습니다. 떡갈나무 지팡이. 예. 오늘은 제대로 마법을 부려서 르엘이 좋아 보이는 마법, 아주 합리적인 마법을 한번 선보여 보겠다. 예. 공공기업 협상 방식이라고 사실 저는 와닿지 않아요. 이게 뭐 유유부지 가지고 내가 공공적으로 뭐 이제 뭐 건축물 같이 지으면서 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거지랑 맞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지만 좋은 아파트가 부산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르엘이라는 거. 사실 르엘은 보지 못했지만 부산 안에서는 하이엔드는 지금 뭐 어쨌든 서밋밖에 없잖아요. 우리 앞으로 들어올 뭐 르엘이나 뭐 DH, 비타 등등 뭐 아크로 많지만 이제 제일 먼저 선보일 르엘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 산책로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도 공원급으로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공원이 주변에 있네요. 네, 충분한 좋은 길이 있다. 오늘 햇살이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센텀이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해운대냐, 뭐 여기서 좀 더 가면 반여동 아니냐. 네, 많은 의혹들이 있으나 여기는 해운대 그리고 센텀 생활권이 맞습니다. 사실 길 하나 건너 차이기 때문에 지금 센텀파크를 등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2000세대가 들어오는 14,00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거의 46,000제곱미터,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인데요. 제송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니까 한 도보 5분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와 보니까 금방 도착을 하고, 요 이제 철도 라인이죠. 여기 철도 라인 밑에도 지금 뭐 행복체육공원이라 해서 밑에 부지도 다 살려놨습니다. 예. 근데 이거 한 건너 차이가 저기는 삐까번쩍하고 아직 여기는 조금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곳이긴 한데, 그렇지만 요것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바뀐다. 아마 부산의 최고 부자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기 수영각 쪽으로 더 가볼게요. 와, 10,000평 이상 부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웅장합니다. 여기에 하이엔드 랜드마크에 뭐 이름도 르엘로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 시너지가 얼마큼 될지. 그리고 여기는 교통의 요지예요. 뭐 해운대에서 오셔서 동네 가시는 분들, 그리고 연산동 올라가시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안대교를 타고 넘어가셔야 될 분들한테는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센텀도 사실 이제는 신축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신축이 들어오더라도 비쌀 거고, 이 랜드마크처럼 지으려면 금액도 감당이 사실 안 될 거거든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랑 비슷할 겁니다. 거의 수준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르엘은 뭐 선택한다, 이게 맞고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랜드마크는 오늘이 제일 싸다. 르엘은 오늘이 제일 싼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분명 이런 값어치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미분양 피로도는 부산은 좀 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27년, 8년까지도 나는 미분양 피로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앞자리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 많이 비싸게 해봐야 이렇게까지 안 비쌌는데 요새는 뭐 3천, 4천 뭐 이게 뭐 돈이 우스울 만큼, 그러니까 이게 1억, 2억, 3억 우스울 만큼으로 분양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있는 사람 위주의 장이 형성된 건 맞거든요. 근데 이 미분양 피로도가 심했을 때 과연 어떤 거 위주로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움직일 건지, 그리고 어떤 게 프리미엄에 붙을 건지가 사실 건장한 할아버지 무섭습니다. 뭐 찍어요? 바로 물어보면 유튜브로. 르엘 5천만 원 넘어설 것 같으면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4천만 원대에 나온다고 어느 정도 이제 팩트가 확정이 되고, 84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금액을 또 리저너블하게 약간 만든다는 소식을 약간 전해 들어서 그냥 다른 거 다 제끼고 바로 나와봤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베일에 벗겨지진 않았지만 또 배산임수의 진짜 근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센텀파크도 배산임수잖아요. 앞에는 강을 보고 뒤에는 산을 보고, 그러니까 뒤에 라인도, 산을 보는 라인도 금액이 살아있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는 라인도 금액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산 쪽으로 바라봤을 때도 조망이 살고, 그리고 조망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단지에서 주는 압도감, 2000세대. 이 랜드마크가 이 넓은 평지로 깔리면서의 2000세대는 사실 부산 안에서 못 느껴봐요. 랜드마크 하면 대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냥 이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에, 그러니까 단지 밑에는 없는 그런 형식인데,
여기는 2000세대의 단지가 형성이 되니까 정말 웅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터프하기 전부터도 그려져요. 이게 부동산 오래 하시는 분 느끼지만 그려지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보일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배 소장이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르엘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제가 뭐 르엘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청약 단계부터 진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요 단지를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비싸다고 욕할 게 아니라 그냥 비싼 만큼 값어치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부산 시내에 좋은 아파트들은 평당 5천이 넘었어요 벌써. 사실 르엘의 어쩌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학군입니다. 그러나 르엘은 센텀중은 보낸다. 제가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초등학교는 센텀초를 못 보내도 중학교는 센텀중을 보내더라. 예, 그렇지만 하이엔드가 무슨 학군이 뭐가 중요해요. 사실 뭐 일반 아파트야 학군이 중요하겠지만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학군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더 화려하냐, 그리고 얼마나 더 내부 시설이 잘 돼 있냐. 마치 마린시티의 랜드마크처럼 뭐 W처럼 그리고 뭐 송도 뭐 힐스테이트처럼 내부 외관 분명히 이제 4천만 원 이상 분양할 것 같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부대 시설들이 많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돈을 주고라도 충족할 수 있는 건지. 부산은 하이엔드는 이제 평당 5천이 넘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거를 소비를 못하고 이거를 살 바에는 다른 걸 사지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나중에 하이엔드는 분명히 7천, 8천, 1억까지도 가겠죠. 평당 시간이 차후에 지났을 때는 서울처럼. 여기 앞에 보면 힐스테이트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오피스텔 아주 좋은 위치에 오피스텔을 좀 올리고 있고,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이제 강을 바라보고 요 라인부터가 이제 고층이 올라가면 이제 조망이 좀 잘 나오는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84하고 뭐 이제 대형하고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84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84는 근데 배치가 크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치가 이제 뭐 뒤쪽 배치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조망이 없어도 이런 하이엔드 자체가 30평대가 되게 귀합니다. 생각보다. 예, 금액도 부담 안 되고 내부를 다 누릴 수 있으면서 큰 금액을 지불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리고 손바뀜이 쉬워요. 작은 평수들이 왜 금액이 접근하기 좋으니까. 84 같은 경우는 120개밖에 분양은 안 하더라고요. 뭐 더 하면 좋겠지만 희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액이 좀 나가도 84는 제일 먼저 완판이 날 것 같아요. 아마 청약 단계에서 대부분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비싼 애들은 1, 2층, 3층 선호도도 있어요.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금액이 별 차이 나지 않는다면 고층부터 먼저 나갈 것이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난다면 저층까지도 쉽사리 계약이 될 거다. 센텀 르엘이 랜드마크 치고는 참 좋은 점이 뭐냐면 대형마트가 얼마나 가깝냐. 뭐 지하철역은 제송역 옆에 있으니까 초역세권이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연산동 올라가는 길로 트레이더스가 있고 센텀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대형마트는 주변에 이제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수영강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천 보면서 수영강 얘기를 살짝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긴 했는데, 여기는 진짜 바다와 이어지는 강, 흐르는 강, 냄새 안 나는 강, 수영강 앞에 보면 지금도 러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보면 오리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많이 쾌적하다. 왜? 길만 건너면 된다 여기서. 그리고 안에서도 공원이지만 바로 옆에 왔을 때는 이 수영강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 랜드마크가 요 정도 입지가 되는 데가 참 많이 드뭅니다. 우리 부산은 일단은 지금 랜드마크는 대부분의 자리가 다 좋긴 해요. 그리고 랜드마크 치고는 주변이 뭐 사면이 다 여기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분명 소음은 장난 아닐 거예요. 이게 소음이 안 난다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 광안대교나 바다 조망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 자리는. 그러나 이제 강조망이 나오면서 뭐 대형은 다 강조망 배치를 해놨겠죠. 그러면서 공원을 끼고 있다는 거, 요 눈으로 보는 지금 센텀을 제외한, 센텀파크 뒤를 제외한 이 앞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거의 멈춰 있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멈춰 있는 곳이라 보면 되는데, 그래도 리엘이 들어옴으로써 요 주변에 계신 이편안도 그렇고 센트레빌도 그렇고 요런 아파트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르엘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다 공개된 게 없으니까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지만 84 위주로는 먼저 청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천만 원 초반대 나오든 3천만 원 후반대 뭐 금액을 잡아주던 어쨌든 84 위주로는 접근할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W 30평대를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금액이 지금 14억에서 15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 되면 이게 14, 15 정도 분양하면 오히려 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채를 매수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84 정도 저거 매수할 수 있으면 요 주변, 수영강 주변으로는 저는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 봅니다. 일단 아파트 지을 때도 많이 없고 그냥 바라보는 것 자체가 되게 아늑하고 좋고 좋소. 아유, 물고기가 이렇게 뛰어올라요. 그냥 5천이 안 넘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센텀 레일이 5천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일단 5천이 안 넘어갑니다. 4천만 원대면 충분히 이제 최근에 뭐 대형 파셨던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됩니다. 레일 잠시 밟아봤습니다. 네, 보시고 곧 청약이 시작되니 다들 달려갑시다. 언제 살아보노? 언제 살아봐? 아.